네, 여러분 우리 조각 22번입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그럼 6문제 나오니까 어때요? 매번 나오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조건 하나씩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는 우리 몇 번이죠? 자, 121번입니다. 121번. 세금 계산서는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서 많이 물어보고, 수정 세금 계산서도 가끔 나오고, 필요적 기재사항 무엇인지 아니? 라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 하나씩 그 유형을 보시면서 풀어보시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이니까 일단 면제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부터 이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 눈에 익히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볼드체 돼 있는 거 위주로 이제 숙지하려고 암기하시려고 하고, 많이 이제 숙지하도록 반복해서 봐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일단 다음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한 또는 용역. 가, 택시 운송 사업자. 나, 노점 행상을 하는 사람. 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사람. 라,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 소비하는 자를 위하여 전기 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마, 도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용역을 공급하는 자. 요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겁니다. 나,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제한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면제함.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방금 요 2번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소매업, 위에 여러 가지 4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한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겠죠. 이게 같은 내용이겠죠. 충분히 여러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문장을 바꾸면 좀 낯설게 느껴진다고.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러면은 요렇게 4개 품목, 4개 업종 중에서 소매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지금 뭔가 규정해놨죠. 하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러면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은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은 어떤 조건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요걸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그죠? 2번 방금 말했던 요 어떻게 바꾸든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느낌을 그렇게 가져갑시다. 미용, 목욕탕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그 예쁘게 멋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위생, 개인 위생, 개인 어떤 미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사업하고 무관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규정 지어야 될 거 아니야. 특별한 경우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세법에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건이 아니다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미용, 목욕탕 요쪽은 문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소매업은 아까 정리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다 구별해서 하시는 걸로 잘 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3번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세금계산서 면제예요. 발급 면제.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이런 건 익혀둡시다. 여러분. 하나하나에 여러분 모든 세법에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왜 그렇고요. 이거는 왜 그렇고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그런 걸 알아주는 백그라운드 지식 그런 걸 알아두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물론 여기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 양이 너무 많아져요. 공부할 게. 그래서 일단 단순 암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반복해서 봐두는 걸로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에 왜 이거는 면제될까? 왜 이거는 면제될까?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어떤 고민하거나 이러시지 않기를 여러분 저는 추천합니다. 자, 5번 정도는 조금 더 특이하겠죠. 우리가 간주 공급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간주 공급이라는 주제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주제 자체로는 우리 한 2문제밖에 안 나왔었죠. 그것만 물어보는 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데랑 엮여 있어요. 그래서 간주 공급에 대한 이해를 해두면 다른 데 공부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파트별로 간주 공급은 중요하다. 다른 파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뜻이고, 자계사폐 요 4개죠. 기본적으로 유형이 자계사폐 4개죠. 이 중에서 자가공급은 이렇게 3경우로 나눠진다고 했죠. 자가공급의 3유형, 면세 전용, 비사업용, 요거는 B라고 적었는데 우리 그 영업용, 소형승용차 말하는 거예요. 면영판, 판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자,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형이 6개죠. 계사폐, 그리고 요 면비판은 셋 다 이제 크게 보면 자가 공급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요걸 하나 별개의 유형이라고 보면 유형은 1, 2, 3, 4, 5, 6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4, 5, 6번은 이렇게 이어지겠지만 일단 6개잖아. 이 세부적으로 6개인데 6개 중에서 여러분 요 마지막에 있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경우는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요. 여러분 당연하죠. 또 실질 공급이 아니잖아. 그냥 금액만 추징하겠다는 거잖아. 과거의 매입세액 공제, 네가 사업에 쓸 걸로 예정된다고 해서 내가 공제해 줬는데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데로 썼다면, 면세 전용했다면, 개인적 공급했다면, 사업상 증여했다면, 폐업 시에 남아있다면, 잔존 제하라면 그거에 대해서 과거 받았던 네가 매입세 공제 혜택을 추징하겠다. 근데 추징의 방식이 매출세액 쪽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세금계에서 발급할 건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죠? 실제 공급이 아니잖아요.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자가 공급 중에서 뭐만 좀 특이하다고 했죠? 그렇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거는 제재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지. 너 너 옛날에 받았던 그 매입세 공제 추징할 거야 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과거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적용하는 거라고 했지. 나머지 계사폐 면영 은 전제가 간주 공급을 적용하는 전제가 과거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를 하고 적용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그 특성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원하기 위한 거. 사업장이 2개 있는 경우에서 내가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다른 B 사업장으로 옮겨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공급으로 간주하는 게 도와주는 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건 일단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 다른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단 외울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는 거는 간주 공급 여러 케이스 중에서 뭐는 제외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한 나머지 5개에 대해서 TI,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구나. 요렇게 합시다. 또 계속 볼게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여러분 임차인이 부담하든 임대인이 부담하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죠? 요거 많이 나오는 멘트예요. 앞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 항행 용역 이런 것들, 종합여행업자의 관광 알선 용역 요 정도로 봐둡시다. 자, 비교할 게 이거예요. 기본적인 수출 같은 경우는 크게 생각해보면 일단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데 주의할 게 요 밑에 우리가 영세율 관련해서 공부할 때 요 케이스가 있었지.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수출재와 임가공 영역 파란색들 위탁 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 반출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거래 유형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에요. 요거는 비교해서 체크해둬야 돼. 알았죠? 자, 뒤에 조금 더 가볼까요? 한 페이지 조금 더 있네. 자, 요거 알아둡시다. 요것도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영사는 사업자가 있죠. 이 사업자가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업종을 빼고 얘들은 어차피 발급 못하니까 지금 논외라는 거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업자가 여러분 보세요. 화면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대. 이미
발급하고 신용카드 긁고 매출 전표를 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고객 구입한 사람이 저 세금 계산서도 하나 끊어주세요 라고 요구했다고 해봐. 그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라도 또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안 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한 걸로 끝.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말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거래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카 매출 전표를 받아갔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와서 저 깜빡했다 세금 계산서도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되시니까 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요렇게 한다는 거야. 이중 매입세액 공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매입건에 대해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도 공제받고 세금 계산서로도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둡시다. 문장 자체로 하나 알아둡시다. 자, 이제는 바로 풀이로. 여러분 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여러 번 이렇게 부가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보시면 부가 쪽에 여러분 문장이 다 짧다고. 보기가 짧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 알면은 빨리 풀 수 있어요. 다른 세목에 비해서 뭐 법인세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하지만 모르면은 당연히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조금 까다로워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숙지가 좀 더 필요합니다. 스토리만으로 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숙지가 돼야 됩니다. 자, 1번 관광 발음이 어려워요. 관광 아니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 자, 1번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말씀드렸죠. 지금은 제가 이론 정리하는 거니까 쭉 같이 훑어보는 거고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거 찾아가면서 하시라고요. 색깔 보시면서 재화의 수출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종합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은 면제 대상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2번도 바로 밑에 보이시죠? 무인 판매기 이용하는 공급하는 경우. 3번 택시 하시는 분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택시 운송 사업자도 면제입니다. 자, 일반 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받는 보증금에 대한 마지막에 관주 임대료. 뭐라 그랬어? 이 관주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든 임대인이 부담하든 상관없어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 말했죠. 관주 임대료. 임대인이 부담했든 임차인이 부담했든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정답이 이거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대상이 아닌 일반 과세 사업자의 보통의 사업자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같은 경우는 주의하 적어 있죠, 여러분.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 간주 임대료가 아니고 간주 공급 6케이스 중에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5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근데 이 경우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대상이 아닌 요 전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사업장 총괄 납부자라면 또 다르기 때문에.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숙지하는데. 그러니까 강약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가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점점 더. 법인세가 제일 스토리가 많아요. 강의할 때도. 그래서 제일 길고요. 강의 시간도. 나머지는 제가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모든 거에 다 설명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개론 강의가 돼요. 개론 강의. 우리 보통 말하는 전문 자격 시험에서의 개론 강의 수준까지 가게 된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양도 많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비효율적이라고요. 암기할 걸 암기해줘야 돼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 이름을 어느 정도 암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알아야 될 거 있죠. 사병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언제 뭘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거를 누가 복수를 하고 이런 스토리가 필요한 게 있고 이게 법인세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하잖아. 그죠?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조세제도 전부 다 스토리가 있겠죠. 그죠? 왜 이게 생겼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알면 물론 좋지. 물론 좋지만, 일부 정도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격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가도 마찬가지고, 국징 쪽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요거는 그냥 짚어주는 거고, 볼드에 대해서, 볼드 위주로 숙지하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든 볼드 다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100점 아니면 떨어져 이런 시험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진짜 머릿속에 잘 안 외워지는 거는 어느 정도 그냥 그래 이거는 전체 흐름만 이런 느낌의 제도구나. 내가 다는 못 외우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만 공부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뭐 보기 5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알겠어. 나머지도 만약에 2-3개는 사실 다 세모야. 그 중에도 어쩔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원래 그런 거요. 이게 뭐 100점, 95점 이렇게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 그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강의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고 뭐 많이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강약을 두시고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발급 의무 면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일단 내용 정리했던 거 똑같죠? 그 밑에 또 볼 게 있나요? 면제 말고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자, 요거 세금 계산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이따가 따로 있을 것 같아. 요거 독립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이론 정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보실게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가 이번에 문제가 나왔거든요. 2번 문항이 있기 때문에 위탁 판매에 대해서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자, 가볍게만 여러분 A 회사야. 이게 나야 나. 이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위탁업자. 그리고 물건을 새우깡 내가 생산을 했대요. 자, 그리고 소비자가 있어. 최종적인 소비자겠죠? 새우깡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새우깡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우깡 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나는 생산에 좀 이제 많이 에너지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요 판매를 어디에 맡기고 싶어. 그래서 가운데 B라는 업체를 하나 끼고 있어요. B한테 자 새우깡 만든 거 100박스 100박스 일단 가져가 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B의 창고에 이렇게 100박스를 이렇게 쌓아둔다는 거지. 자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100박스를 쌓아두고요. 쌓아두고 소비자한테 이 친구가 B가 뭐 판매하는 거야. 판매 촉진 광고도 하고 뭐 사가세요 뭐 이런 게 하는 거. 그래서 B가 얘한테 70박스를 이제 소비자한테 팔았대요. 자,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뭐 70박스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70박스 팔고 받은 돈을 70박스 돈 판매한 돈을 A한테 주겠죠. 당연히 B는 판매만 대행해 준 거야. 판매 대행. 요거를 수탁업자라고 해요. 수탁업자. 글씨는 못 써서 죄송합니다. 위탁업자는 부탁을 하는 위임한다는 거야. 부탁한다. 좀 팔아줘. 라고 A가 B한테 부탁을 한 거고 B는 부탁을 받았다. 부탁을 받을 받았다는 거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업체. B는 수탁업자예요. 그래서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하면 70박스 치에 해당하는 돈을 B가 받아서 A한테 당연히 넘겨줘야겠죠? B가 다 먹으면 그거는 사기죠. 그죠? B가 돈을 줘. 70박스 돈을. 그럼 여러분, 어때? A는 고맙습니다. 라고 수수료. 위탁 수수료겠죠? 있을 거냐? 새우깡 한 박스가 만약에 뭐 10만원인데, 한 박스 팔면은 5천원 줄게.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고 치면은 5천원 곱하기 70박스 해서 뭐 35만원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입금해 주겠지. 뭐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분 이 B가 A한테 입금을 할 때 35만원어치를 제하고 입금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결과적으로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그냥 전체 돈을 B가 받은 걸 A한테 주고 A는 팔아줘서 고맙다 해서 수수료 줄게 박스당 이렇게 돈을 35만원 줬다고 해봐.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위탁이에요. 위탁. 자, 회계에서도 많이 받고, 회계에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세법에서도 중요한 게 뭐다 포인트가 일단? 여러분 여기 이 시점 있죠. 위탁업자가 수탁업자한테 물건을 넘길 거 아니야. 이 100박스 네가 가져가서 팔아와. 그리고 남는 건 여러분이 30박스가 만약에 영영 안 팔렸다고 해봐. 그러면 B는 여러분 더 팔아보려고 하다가 더 안 돼. 그러면은 반품하면 되겠죠. A한테. 가져가라 이거는.
B는 실질적인 귀속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야. A에서 B에 넘기는 거는 B의 창고에 있기는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B의 재고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물건만 B의 재고자산, B의 창고에 있을 뿐이지 실제 재고자산은 A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한 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회계실무, 재고자산의 컷오프. 내가 기말 재고자산의 오랜만에 듣죠? 너무 반갑다, 그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학교 가셨으니까. 자, 많이 했던 거잖아. 이 재고를 판단할 때 형식은 B의 창고에 있잖아. 그런데 실질은 A한테 모든 위험과 수익이 다 귀속되죠. B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대행하는 그 용역만 지금 해주고 있을 뿐이야. 수수료만 받을 거야. 30박스 남았다고 B가 여러분 별도의 특약이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남는 거 B 네가 다 사 이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는 경우야 지금. 됐죠? 일반적으로 B는 팔았는데 30개는 남았네요. 그럼 다시 A한테 돌려주면 돼. B는 아무 책임도 없어. 그죠? 판매 대금도 자기가 가질 권리 없어요. 그죠? 당연히 A한테 돌려주고 자기는 수수료 35만 원만 받는 거예요. 계약상의 수수료. 자, 핵심은 그래서 회계에서는 B의 창고 안에 형식상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 안에 있지. 하지만 실질적인 귀속은 A 거니까 이 재고자산을 누구 거에 더해줘야 돼? A 거에 더해줘야죠. A 창고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A 기말 재고 실사를 할 때 안 보이겠지. A 창고 안에 없다고. 그렇지만 창고 확인해 봤더니 계약서상에 지금 B가 위탁 판매하려고 가지고 가서 창고 안에 있는 게 30박스 남아있다. 그러면 A의 재고자산이 플러스 30박스 해야 된다고. 그게 회계에서 나왔던 거고, 지금 또 중요한 거 이것도 회계 개념이긴 하지만 세법하고 공통으로 A에서 B로 넘기는 이 시점 있죠. 이거는 판매가 아니에요. 회계도 마찬가지고 세법적으로도 마찬가지야. 회계에서는 적송품이라고 해서 명칭이 이제 재고자산, A의 재고자산이에요. A에서 B에 갈 때는 판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 계속 A 재고자산이라고. 판매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B가 C한테, 소비자한테 실제 팔 때 A가 매출을 인식한다라는 게 이제 회계하고 세법하고 공통된 거야. 큰 흐름은 똑같아요. 자, 이거를 보고 나서 부가가치 세법하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위탁 판매를 할 때는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뭐라고요? 자, 이 멘트가 왜 있는지를 보세요. 이제 밑에를 보고 그림을 한번 보고. 자,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누가 공급한 걸로 본다고요? 이런 조문 자체가 왜 있냐면 보세요. 형식적으로는 B 수탁자가 C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로 보이죠. 움직이는 물체의 새우깡의 이동으로 보자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 물건의 이동은 이때 되지만 이 물건 이동이 되는 이 시점에 판매를 인식할 거는 이 위탁자라는 거야. 그래서 위탁 매매를 할 때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하더라도 판매 시점이 수탁자가 B가 C한테 넘기는 그 시점에 누가? A. 위탁자가 직접 판 걸로 본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수탁자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세요.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야. 자, B는 수탁자죠? B가 C한테 팔았어. 그리고 B가 누군가한테 위탁을 받아서 대신 팔아준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데 확인이 안 된대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쳐봐. 그 경우에는 어떻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제한을 공급하거나 구입자가 수탁자로부터 제한을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 자, 그때는 여기 파란색 보세요. 일단 뒷부분만. 자, 소비자 C가 이 경우에는 A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C 구입자가 수탁자 B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위탁자 A가 C한테 공급한 거로 본다라는 거야 이게. 근데 A가 지금 누군지 모른대. 그 경우에는 B가 C한테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토리를 알고 요건 조금 필요하죠. 스토리가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자, 공급 시기는 뭐다 여러분? 자, 수탁자 그러니까 B가 소비자한테 판 시점이 공급 시기겠죠? 언제가 아니라고 했어. A가 이렇게 B한테 넘기는 요거는 판매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판매로 보는 시점은 B가 C한테 넘기는 시점이야 이때야. 하지만 이때 B의 판매가 아니라 A의 판매로 본다. B 수탁자의 판매가 아니라 A 위탁자의 판매로 본다는 거예요. 시점은 언제? B 수탁자가 당연히 C한테 소비자한테 판 걸로 시점으로 보겠죠. 판매 시점은. 자,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헷갈리는 예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 이때도 A를 모른대. 그러면 공급 시기를 여러분 두 개로 봐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위탁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A에서 B, 위탁자가 수탁자한테도 하나의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소비자인 C한테도 별개의 공급을 했다. 각각 두 번의 공급에 있었던 걸로 시기를 보겠다라는 거야. 됐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뒤에 있었던 B가 C,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넘기는 이 시점 하나만 있으면 돼. A에서 B로 넘어간 거는 공급이 아니거든요. 됐죠? 하지만 A가 누군지 알 수 없대. 그럼 일단 A 시점도 하나 공급으로 보고 B가 C한테 넘긴 걸로 꼭 각각의 공급 시점을 본다고. 위하고 이어지죠? 아까 전에 위에 여기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B가 C한테 넘긴 걸로 봐야 되잖아. 그죠? 요 밑에 B가 C한테 넘긴 걸로 봐야 되니까 시점도 하나 잡아주고 요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보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여기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세금 계산서 발급. 자, 위탁 판매예요. 다른 색깔로 어떻게 해볼까? 요거. 공급자를 위탁자 명의로 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시점은 B가 C한테 넘긴다는 거죠. 이때 판매를 인식할 거야.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물리적으로 B가 C에 여러분 이 소비자는 A가 있는지 알 수도 없죠. 지금 이 새우깡 사가는 시점에 B한테서 사가는 거야. 그냥 C는. 자, 이때 세금 계산서를 B가 C한테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TI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안에 여기 보세요. 위에 공급자를 위탁자 명의로 해야 돼요. A. B가 끊어주더라도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탁자인 B가 C한테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끊어주더라도 거기에 적는 거는 위탁자는 당연히 A인 위탁자, 공급자는 A 위탁자예요. 그죠? 왜? 위에 말했잖아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 그렇게 당연히 세금 계산서 상의 공급자도 위탁자가 돼야겠지. 위탁자 명의로 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하되 뭐라고? 추가로 잊지 마세요. 수탁자 B 요거 내가 끼어있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야. B 나 수탁자 내가 판매하고 수수료 받는 나의 등록번호도 비고란에 내가 대신 팔았습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죠? 옆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요게 바뀌면 틀린 거겠죠? 공급자를 수탁자 명의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되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스토리랑 이런 거 정확하게 머릿속에 없으면 헷갈린다고 이게. 그렇겠죠? 여기는 잘 알아둡시다. 자, 여러분 밑에 여기까지만 알아도 훌륭하시고 한 가지 더. 지금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A가 가려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말하고 있잖아. 요거는 여력 되시는 경우만 추가로 해주세요. 각각 A에서 B에 갈 때도 공급으로 보고 B에서 C로 갈 때도 공급으로 본다 그랬지. 각각 본다 그랬지. 위탁자 A가 수탁자 B에게 물건을 줄 때도 공급 시기로 보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수탁자 B가 소비자 C한테 물건을 팔 때도 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이때는 당연히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C 이렇게 각각 A에서 B, B에서 C 각각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각각을 공급 시기로 본다. 이런 거 다 되셨죠? 이 정도 했으면 다 된 것 같아요. 문제를 풀러 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1번 간주 임대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인이 부담했든 임차인이 부담했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또 페이크 속임수 보세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와 다르게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틀렸어요. 됐죠? 여기 적어놨죠. 간주 임대료. 임대인, 임차인 누구가 간주 임대료를 부담했든 상관없다.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둡시다. 자, 2번. 여러분 요거 방금 우리 공부했던 거 위탁 판매. 위탁 판매의 경우 일반적인 위탁 판매의 경우 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되 위탁자의 명의를 비고란에 기재해야 한다. 여러분 보죠?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지만 모르면은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 뭐? 누가 판 걸로 보니까 A
형식은 수탁자인 B가 C한테 넘겨. C 입장에서는 B한테서 사가는 거긴 하지만 실질은 뭐? 새우깡을 만든 A, 위탁자가 판 거예요. 위탁자가 공급한 걸로 본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B가 끊어준다고요. 거기에 공급자를 나 B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공급자는 A, 위탁한 A를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로 하고 그 비고란에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B, 내가 이거에 대한 거래에 끼어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비고란에 기재해 주라. 됐죠? 자, 소매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어때? 그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요구했어. 어때? 세금계산서 그러면 발급은 뭐 면제된다고 했나요? 틀렸습니다. 어떻다고요? 주의하자고 했죠? 소매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중에서 여러분 이 소매업은 소비자가 요구해. 그럼 줘야 된다고요. 발급해 줘야 된다고. 같은 표현,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한다 라는 표현은 발급 요구하면 발급해야 된다. 누구는? 소매업은 요것이 발급해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뭐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은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하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해도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3번 틀렸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는 요거 3개만.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만요. 소매업은 아니야. 됐죠? 자, 보세요. 그리고 요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 요거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무슨 의미야? 아까 하고 똑같아. 주사업자 총괄 납부 혹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의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을 말하는 거예요. 다사업장 반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했던 거 똑같아. 앞에 문제가 똑같아요. 그걸 포함한 모든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어떻다고 했어? 틀렸다고 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계, 사패 4개 유형이 있고 자가 공급은 면비판, 면영판 이렇게 3개 유형이 있어서 세세한 유형으로는 6개가 있다고 했잖아. 면영판, 계사패 이렇게 있는데 6개 중에 뭐?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만 면제되고요. 했던 거예요. 반복돼서 나오죠, 여러분?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이 이제 맞는 표현이죠. 제조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아까 뒤에서 말했던 거네, 요거.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갔대. 근데 또 와가지고 세금계산서 깜빡했다 또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 죄송한데 안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공제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또 세금계산서를 제가 발급하게 되면 뭐 차고든 고의든 이중 매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라는 거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세금계산서 여러분 요 보시면 나왔던 게 나와. 그러니까 반복하시면은 눈에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